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터의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엔 틀렸죠? 네. 네. 저희의 생각과는 달리 달러가 강세를 보인 그런 한 주였습니다.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달러원 저점은 1093.10, 고점은 1103.00. 네, 10원 레인지의 좁은 범위에서 움직인 한 주였는데 이걸 틀렸네요. 오늘 15일 금요일 종가는 1099.40, 거의 11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결국 돈 풀면 경제가 살아날 미국, 요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블루웨이브가 달성이 된 이후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이 미국 장기금리가 좀 많이 움직였었죠. 네, 1.10에서 출발을 해서 주중에 1.18까지 갔다가 이것도 다시 또 1.10까지 내려오는 좀 신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주 초반에는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 미국 국채금리에 연동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고 달러원도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지표나 경제 이벤트를 보자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1.4% 인플레이션율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부양책 규모를, 재정 부양책 규모를 2조 달러, 네, 시장 예상보다는 좀 크게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은 출구, 그러니까 지금 양적 완화의 요 출구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미 연준이 국채를 매입하는 규모를 줄여 나가는 요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고, 또 현재로서는 물가보다는 부진한 고용 회복에 좀 더 강조점을 두는 그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별 이슈가 아니라서 말씀 안 드렸지만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금리가 만장일치로 동결돼서 계속해서 최저금리 수준인 0.5% 기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일단 이거를 해설을 해보자면 결국 미국은 재정 부양책을 통해서 경기가 살아날 거고, 그러니까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날 거니까 강세 플러스, 아니 미국이라는 이 달러라는 기축통화, 이 좋은 통화를 심지어는 금리도 꽤 높아질 걸로 보인다, 뭐 이런 예상에 따라서 강세를 보였던 것,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달러 강세가 지속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은 지난주에 저희가 좀 간과했던 부분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재정 부양책에 따른 무차별 이제 현금 살포, 이제 재정 부양책으로 직접 현금을 살포하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달러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면 달러 가치가 내려갈 거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내리면서 미국의 제조업도 살리고 인플레까지 좀 오게 하려는 이런 측면을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달러 약세를 전망을 했는데, 일단 뭐 큰 틀이 아직 이제 깨졌다고 보기는, 달러 약세라는 큰 흐름이 깨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대규모 재정 부양책과 블루웨이브의 방향이 미국 금리에 먼저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게 금리가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한 일주일 새에 20bp 가까이, 10년물 금리가 한 20bp 가까이 올랐는데, 이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된 거죠. 이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다른 선진국과 다르게, 뭐 다른 이머징이랑 비교를 해서도 인플레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대규모 부양책을 피면 경제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빠를 수 있고, 결국은 경제 속도가 빠르고 인플레가 오면 테이퍼링까지도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네.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금리의 환율이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먼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궁극적으로 미국 금리의 상승이 이번 주 달러 강세를 이끌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당분간 좀 이어질 거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부양책을 써서 달러를 푼다.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고, 달러를 풀려면, 그러니까 정부가 세출을 늘리려면 국채 발행을 해야 되니까 국채 공급이 늘어나서 국채가가 빠지고, 이 말인즉슨 채권 금리가 오른다. 자, 여기까지는 당연한 부분인데, 이렇게 미국 달러 금리가 오를 것 같아지니까 달러가 풀렸다라기보다는 저 고금리 통화를 사야 된다, 외환 시장은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피도
좀 상승세가 좀 무뎌진 측면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결국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보다 달러가 만약에 더 강세로 가면 이머징 통화, 신흥국 통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환차손이 생기기 때문에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좀 일어나고, 그러니까 환전을 해서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쪽에 메리트가 생기기 때문에 시장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해설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채 금리 1.18까지 갔다가 10년물 기준 1.10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이것에 대한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13일 날 연합 인포맥스 기사로 나온 거고요. 이 첫 번째 기사는 국채 금리가 낮을 거다라고 예상을 한 건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미국 인플레 우려는 시기상조고 연말 금리 전망치는 1.3%. 네, 상당히 낮게 예상을 하는 사람인데, 어떤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수석 투자 책임자인데, 단기적으로 국채 금리는 20bp, 0.2%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일 것으로 본다. 그래서 0.95부터 1.15, 네, 상당히 현재 수준에서 더 오르진 않을 거다라고 본 거죠. 근데 이분이 약간 나이브하게 본 게 있는데, 뭐냐면 부양책 규모는 1조 달러 수준이 될 것 같다. 이것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2조 달러가 나왔고, 2조 달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채권 금리가 더 오르진 않았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이긴 합니다. 이분이 낮은 금리를 예상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안 올 거기 때문이죠. 네.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안 올 것이다. 왜냐하면 고용 시장이 여전히 침체 중이기 때문입니다. 고용이 증가를 하며 또 임금이 올라야, 그래야 더 많은 수요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을 거다. 하지만 지금은 고용이 안 좋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오고, 그러면은 국채 금리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기사도 바로 볼게요. 네, 제퍼리스. 초대형 부양책에 따라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 네, 지금 1.1인데 2%까지 많이 오를 거다라는 전망이죠.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돈을 쓸 방법을 찾을 거다. 전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미국의 저축률이 높아졌다는 그런 기사들이 좀 간간히 보입니다. 사람들한테 현금을 줬더니 이 현금으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어떤 일이 닥치고 자기의 고용 불안이라든지, 그러니까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좀 덜 한다든지, 그리고 고소득층이 똑같이 돈을 받으면 이 사람들은 소비를 이미 하고 있으니까 더 소비할 일은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저축률이 높아졌다. 그런 자금들이 금융자산으로 몰려들어서 그 자산 가격 인플레가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분은 저처럼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소비를 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뭐 완전 고용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은 연준에서는 파월이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했던 그 출구, 양적 완화의 축소나 중단 신호를 볼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2%에 근접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쎄, 이 바이든 정부의 2조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거의 2천조 원이 넘는 건데, 이렇게 나올 걸 예상을 못한다는 것도 사실 되게 신기한 것 같고, 그런 부양책 1조 달러로 보통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서도 이렇게 해석이 분분한 걸 보면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 너무나 이 전망의 스펙트럼이 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보이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첫 번째 기사 같은 경우는 그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부양책 규모를 알기 전에 나온 기사라서, 그렇죠. 기사를 보면은 1조 달러 정도면은 힘들다라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보면 나오는데, 일단은 오늘 아침에 확정이 된 걸 보면은 1.9조 달러의 부양책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다음 달에 추가 부양책을 또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멘트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MMT로 가는 것 같아요. MMT로 가는 것 같고, 네. 어느 정도 더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얼마나 더 풀리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풀어야 인플레가 오는지, 요거는 사실 현 시점에서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실 정말 유례 없이 유동성을 푸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넘게 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했던 그 상황과는 또 다른, 아주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을 살포하는 상황이라서, 사실 어떤 식의 인플레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또 한편으로는 들어요. 한편으로는 들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현금을 살포하면서 나오는 인플레가 과연 지속이 될 수 있느냐, 네. 지속될 수 있느냐의 여부고, 이 지속이 돼야만 연준이 목표로 했던 평균 물가 목표제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시적으로 현금을 살포했을 때 순간적인 인플레는
올 수가 있겠죠. 그마저도 2%를 훌쩍 넘어서 뭐 2.5, 3이 될 거냐, 그거는 또 봐야 되는 문제고. 네. 그게 유지가 되면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 그런 물가 상승이 유지가 될 수 있느냐. 펀더멘털적으로 여기서도 지적을 했지만 고용시장의 어떤 침체가 쉽게 V자 반등을 할 것 같지가 않고, 최근에도 정체가 돼 있거나 다시 고용률이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선순환, 생산과 소비, 고용, 뭐 임금 상승, 그다음에 물건 가격의 상승, 생산 원가의 상승, 이런 게 서로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으로 인플레가 일어나기엔 너무 과잉 공급과 일시적인 어떤 지원책 이런 걸로 좀 미흡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기저효과나 현금 살포에 따른 순간적인 한두 달의 인플레 정도는 올 수 있지만 그게 1년 이상, 6개월 이상 뭐 이렇게 기조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지난 10년 이상 너무나 우리한테 보여준 게 없다. 그러므로 인플레가 그렇게 오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매우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부양책 규모가 시장 예상이 2배가 나왔지만 국채금리가 뭐 2%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네, 저도 이런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럼 왜 이렇게 이 부양책을 많이 쓰느냐? 사실 각자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금융계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은 금융이 망하진 않고 그냥 사실 이게 뭐 대면 서비스업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양책 규모를 낮게 예상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닐까. 결국 이런 것도 다 양극화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반 정도는 보지 못하고 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예측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더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달러원 환율 전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 큰 나라라는 게, 왜냐하면 한국 상황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미국이 만약에 좋아지면,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이런 부양책에 따라서 좋아질 가능성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달러 인덱스의 상승을 불러왔고, 이에 따라서 달러원은 속절없이 오히려 달러 인덱스보다 좀 더 많이 움직일 때도 있는 그런 환율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일단 새 정부가 출범한다는 거는 특히나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이 정말 뭐랄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듯한 그런 것을 만약에 탈피를 해서, 그러니까 왜 정권 초에는 기본적으로 이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뭐 경제든 뭐 언론이든 이렇게 새 정부와 좀 으쌰으쌰 해보자는 그런 분위기가 생길 수가 있는데, 미국은 좀 더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경제가 활력을 얻고, 백신이 계속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더라도 접종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부양책을 쓰고 있으니까 경제가 좀 살아날 거다. 요렇게 지금 시장은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돈을 살포를 하지만, 그래도 향후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달러는 좀 더 강세를 다시 보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1100원대로 상향 시도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1.15 정도, 단기적으로 1.2도 못 간다 하면은 1.18 이렇게 갔을 때는 채권이 단기 저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 채권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낮아지는, 국채가가 상승하는 이런 것에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자금들도 단기적으로는 달러 매수세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한 10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가터랑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야, 달러 10년 금리가 1.18이야? 그러면은 만기 보유하지 뭐, 이러고 그냥 미국 국채를 사러 달러를 환전해가면서 그런 달러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환율 방향을 상승 쪽으로 좀 잡은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 국채금리가 계속 오를 수 있는 건지, 이런 의구심들, 이 부양책이 상당히 기존보다 큰 대규모로 나오고 있고, 이게 또 백신 접종 상황과 콜라보가 되면서 어떤 경제 파급 효과를, 그러니까 생각보다 효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뭐 이래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 확신이 없는 중이고, 그런 면에서 큰 변동성이 일어나기는 어렵다고 보면은 좀 범위를 줄여서 1093원에서 1110원까지로 해서 1100원대에 안착을 시도하는 그런 장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미국 금리의 방향 그리고 속도 이거에 따라서 좀 달러의 향방이 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아침에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부양책 규모가 1.9조 달러로 시장에 소화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이벤트들은 일단은 지나갔어요. 금리 상승을 불러일으킬 만한 블루웨이브와 그에 따른 부양책 규모까지 큰 틀은 일단 소화를 했고, 그 소화를 하는 와중에 이제 달러 약세라는 추세가 일단은 또 꺾이면서 이번 주에 한 1102원 정도까지, 1102원대까지 좀 봤는데, 어제 파월 총재가 연설을 하면서 상당히 도비시한 멘트를 이제 쏟아냈죠.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이 1100원 근처에서 반락을 해가지고 내려왔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보면 파월 의장을 비롯한 페드 멤버들은, 정책 당국은 도비시한 좀 완화적인 정책을 좀 유지하려는 느낌이고, 어떤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정책은 굉장히 공격적이라서 금리 상승하는 요소로 좀 상충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국 금리가 짧은 기간에 빠른 속도로 올라와서 1.2%를 거의 터치할 뻔한 이 정도 레벨에서는 미국 국채 입찰 수요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이 의미는 뭐냐면 단기 고점을 한 1.2 언저리로 보는 게 아니냐. 현재 1.1 위에서 놀고 있는 이 금리가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좀 금리가 조금 하향 시도를 할 수 있고, 그동안 채권 포지션을 좀 비워놨던, 그리고 좀 채권 숏을 잡아놨던 어떤 하우스들에서 채권 매수를 좀 타진하면서 금리가 좀 반락하는, 그 금리가 반락하면서 이머징 통화들은 다시금 달러 약세를 조금 반영하는, 물론 상충되는 효과는 있어요. 국채를 사기 위해서 달러를 매수하려는 수요와 이 금리를 보면서 달러를 팔려는 수요, 맞아요. 그 외의 통화를 매수하려는 수요가 이제 부딪힐 텐데, 네. 저는 다가오는 주는 금리의 반락에 조금 베팅을 하면서 금리 하락에 따른 이머징 통화의 상대적 강세, 그러니까 조금 다시 1090원대 초반 혹은 1080원대를 보는 한 주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저점은 1087원, 네. 고점은 한 1105원, 네. 이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둘도 갈리네요. 네, 저희가 엇갈리는 기사와 엇갈리는 전망을 다 보여드렸으니까 어떻게든 맞추겠습니다. 이거 네, 둘 중에 한 명 맞추겠네요. 아무튼 블루웨이브라는 상당히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면서 시장은 약간 혼란 속에서 다음 방향성을 탐색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나마 우리나라 저희의 예상과는 달리 거리두기 3단계는 안 갈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인 것 같고요. 여러분 건강 챙기시고 더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들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의견은 개인 의견이고 저희들이 다니는 각각의 은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만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의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터의 주간하는 전망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